함께 책 읽어요. 진서TV 유튜브 진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가 한때 세계 고전문학에 빠져서 한창 열심히 읽을 때 와, 이 책 너무 좋다 하면은 꼭 그 책이 실존주의 문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존주의 문학을 하나둘 시리즈로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니체, 알베르 까미, 프란츠 카프카, 장 그르니에, 장폴 사르트르, 시몬드 보부아르 이렇게 실존주의 작가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작가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짠!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입니다. 일단 알베르 까미라고 하면은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이기도 하지만 모델 뺨치는 외모로 이 문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죠. 약간 사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알베르 까미는 1957년 만 4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만큼 천재적인 실력으로 실존주의 문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까미의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내용은 그의 철학적 에세이 시지프 신화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시지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시지프는 인간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우스 신에게 형벌을 받는데요. 그 벌이 뭐냐면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를 굴려서 산 꼭대기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돌은 너무 무거워서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시지프는 영원히 이 돌을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 그런 일을 반복해야 했던 거죠. 어떤가요? 약간 상상만 해도 너무 최악일 것 같지 않나요? 다름이 아니라 신들은 이렇게 무익하고 또 희망이 없는 이 노동을 무한반복해야 한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까미는 이 신화를 통해서 부조리한 인간의 전형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질서도 구원도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존재란 부조리한 것이며 그러므로 인간의 윤리는 형이상학적인 환상을 품는 대신에 부조리의 인식을 철저히 지녀가면서 죽음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때까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데 있다. 이런 인간의 부조리함을 형상화한 작품이 바로 이 이방인인데요. 엄마의 죽음을 알리면서 시작하는 이 소설은 주인공 메르소의 살인을 거쳐서 메르소의 사형 집행을 결정지으면서 끝나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설 마지막에 사형수 메르소는 형무소 부족 사제한테 속에서 터져나온 이야기를 막 쏟아내요. 그 장면에서 메르소는 그 사제를 사형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사형수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확실한 것은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 삶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죽음에 대한 확신이 인간을 예외 없이 사형수로 만들어 놓고 있죠. 인간은 반드시 죽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라고요. 이 사형수는 죽기 직전에 죽음과 정대면함으로써 비로소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런 사형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역설적이게도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소설은 살인을 기점으로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 보여지는 메르소의 모습은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놓고 엄마의 나이도 잊을 만큼 무심한 아들, 엄마의 죽음 앞에서 무덤덤할 뿐만 아니라 입관한 어머니의 시신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서 담배를 펴대고 밀크커피를 마신 아들, 엄마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해수욕을 하고 평소 마음에 들었던 여성과 데이트를 한 아들. 어떤가요? 이런 사람이라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부에서 나타나는 이런 메르소의 성격, 감정보다는 본능에 충실한 이 메르소의 성격 때문에 2부에서 이방인이 되는 이 메르소가 더욱 빛이 나는데요. 1부에서 이 주인공은 일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면서 본심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솔직했죠. 하지만 그의 일부의 그 모습들, 어머니의 죽음에 무심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자라면 능히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즉, 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사회의 부조리인 거예요. 그냥 이 부조리에 순응하고 나의 진심, 진실 이런 것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면 메르소는 사형 선고까지는 받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메르소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조리를 거부하죠. 작가는 이런 메르소의 모습을 영웅적인 태도는 취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한 인간의 이야기, 즉 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의를 거부하는 사람. 여기서 유의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연출하게 되는 일종의 연극, 사회생활에서 필요에 의해 하게 되는 이런 거짓말 등을 의미하는데요. 메르소가 끝까지 이런 유의를 거부하는 모습에서 영웅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죠. 이쯤 되면 책 제목이 왜 이방인인지 뭔가 느낌이 오시죠? 이방인이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결혼, 출세, 상식 이런 것 등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무관한 사람인 거죠. 종교나 법, 이런 사회적 장치를 통해서 인간관계와 사회성을 전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이 이방인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 부조리한 세상에 순응해서 자신의 신념을 세상에 맞춰서 연기하는 그런 연극적인 삶을 살고 있진 않나요? 그런 우리에게 까미는 메르소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부조리를 거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말이죠. 또 알베르 까미는 실제로 인권운동에 굉장히 매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사형제도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메르소가 그 부조리에 거부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고, 인간은 과연 한 인간의 죽음을 판단할 권한 또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실제로 까미가 사형제도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단두대에 대한 성찰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까미의 단두대에 대한 성찰이라는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예전에 사형제도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뭐냐면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정말 명작이니까 한 번쯤은 꼭 보면 좋을 영화일 것 같아요. 이 책은 한 번 읽고 이 책에 대한 그 가치를 다 알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부조리에 적응한 이런 나의 생각들, 신념들 이런 것들을 깨부셔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 읽을 때는 약간 이상해 보였던 메르소의 행동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영웅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건이 되신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이 책은 분명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